네, 안녕하세요. 어제 총선 끝나고 이제 오늘 다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계약하느라고 오늘 정신 없었죠. 선생님도 조회 종례하고 이제 종례는 조금 있어야 되지만 선생님 실시간 강의하시는 분들 조수로서 이렇게 시중 들고 하면서 덩달아서 좀 많이 긴장했던 것 같아요. 첫 시간이라 선생님들이 좀 많이 좀 실수도 하고 했지만은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너그럽게 봐주시고, 자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차분하게 수업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3과 5형식의 마지막인데 5형식 문장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치사구들이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치사구라는 것에 대해서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필수 요소와 선택 요소다, 이런 말을 계속 해요. 이거는 뭐냐면 필수 요소라는 건 필수 정보, 주로 이제 보호 역할을 하는 건데, 선택 요소는 선택 정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좀 자기적인 구별 같아요. 실제로는 필수 정보다 아니다 이렇게 딱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 어떤 게 필수 정보냐 어떤 게 선택 정보냐 이런 게 갈리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보다는 오늘 단어에 집중하셔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3과 40번. George became king at the age of 54. 조지는 왕이 되었습니다. 54세에. 여기 왕이라 그럴 때 관사가 안 붙었죠. 부정관사나 정관사가 안 붙었죠. 이렇게 지위나 신분의 명사가 보호로 쓰였다. 그러면 무관사가 된다. 보호로 쓰이면은 관사가 붙지 않는다. 자, 이거 시험에는 안 나오는 거지만 그래도 알아두시고요. 41번. Mrs. Green treats the dog like one of the family. 그린 여사는 그 강아지를 취급합니다. 가족 중에 한 가족처럼, 가족의 하나처럼. 그래서 like는 전치사가 되겠죠. 뭐뭐처럼이라는 전치사가 됩니다. 요즘에 환경 문제에서도 환경 문제가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사람 중심의, 인간 중심의 환경 운동이 아니라 동물이나 또는 산이나 강, 이런 자연 중심의 환경 보호를 해야 된다, 그런 말들이 학자들 간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질랜드, 호주 뭐 이런 데는 강에게도 인권을 부여합니다. 강에게도. 그래서 강이 말을 못하니까 강을 관리하는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강에 대한 권리, 강의 가질 수 있는 자연적 권리를 대신 말하도록, 그렇게 해서 자연물에게도 권리를, 환경에 대한 권리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를 식구로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되겠죠. 자, 42번입니다. Cleo put the photograph on the desk without looking. 클레오는 그 사진을 놓았습니다. 책상 위에 쳐다보지도 않고. 자, 이 put이나 place라는 동사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put 목적어,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고, 어려운 거 없죠. 자, 저장하시고 다음으로 갈게요. Application number 1. The star on top of the tree. 자, 명사 다음에 이렇게 전치사구가 이렇게 수식을 해서 주어가 조금 길어진다. 나무의 꼭대기에 있는 그 별은, 이때 이제 조심할 게 이게 주어죠. The star가 주어기 때문에 여기 동사도 요 star랑 수를 맞춰야 된다.
더 스타가 단수니까 단수 동사가 왔죠. looks 이렇게. 여기서는 다행히도 on top of the tree 할 때 tree가 이제 단수기 때문에 헷갈린 건 아닌데 여기서 만약에 the trees 이렇게 복수가 오는 경우는 요걸 조심해라. 이게 이제 함정이다. 함정이 될 수 있다. 어법이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온다. looks very pretty. 아주 이쁘게 보입니다. look이라는 단어는 뭐뭐하게 보이다. 뒤에 형용사 보호가 오는 그런 동사라 그랬죠. 형용사 보호를 갖는다. 감각 및 외관 자동사.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look이라는 게 뭐뭐을 보다라고 그럴 때는 look at 그 다음에 목적어. 그래서 at이 오죠. 물론 사람의 신체 일부를 보다 그럴 때는 at을 안 씁니다. 그래서 단 look him in the face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I looked him. 나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보았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두 가지 출제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더라는 게 이제 신체 일부의 더예요. 신체 일부. 신체 일부를 나타내는 명사 앞에 더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의 얼굴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his face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his 대신에 신체 일부를 나타내는 정관사 더를 쓰고요. 그 다음에 looked him 사이에 여기다 at을 쓰면은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look 사람 전치사 신체 일부를 나타내는 정관사 더 신체 일부 이렇게 쓴다 이런 얘기죠. 이게 복잡하면 그냥 I looked at his face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럴 때는 이제 at이 꼭 들어가는 거죠.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화면 캡처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말투 오늘은 어렵지 않으니까 쭉쭉 읽어 나갈게요. We could put some candy in the basket on the table. 우리는 약간의 사탕을 테이블 위에 있는 식탁 위에 있는 바구니 위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Number 3, I saw your magic performance. saw 그러면 이제 지각 동사구나라고 이제 예측을 하시면 좋은데 반드시 뒤에 ing나 뭐 동사 원형이 올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처럼 그냥 사명식으로 목적어 하나로 끝났네요. 나는 너의 마술쇼를 보았어. At the theater 그 극장에서 a few days ago 며칠 전에. 퍼포먼스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쓰이죠. 이게 여기서는 이제 공연, 매직 퍼포먼스니까 공연, 그러니까 마술 쇼가 되겠죠. 근데 공연이란 말 말고 업무 수행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 평가 그럴 때 퍼포먼스 테스트라고 해요. 이 두 가지 의미를 좀 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Did anyone leave a jacket behind last night? 자, leave하고 behind가 같이 쓰인다 보면 돼요. 이것은 무엇을 깜빡 잊고 behind니까 이건 부사예요. 부사. 뒤에 남겨두다. 그래서 leave 목적어 behind 하면 무엇을 깜빡 잊고 안 가져가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이 재킷을 지난 밤에 여기다 두고 가셨나요? 어려운 게 아니죠? 뒤에 남기다. 남겨두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hotel is within walking distance from here. 이것도 수고예요. be within walking distance from 하면 뭐뭐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이런 수고니까 그대로 외우시면 되겠네요. walking distance,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자, distance가 요즘 핫한 단어죠. 왜냐하면
코로나19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지금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다 잡혀가고 있는데,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뭐라고 하냐면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그러죠. 소셜 디스턴싱. 선생님 여기에 디스턴싱이라고 한 이유는 뭔가요? 그건 디스턴스가 명사로도 쓸 수 있지만 동사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스턴스가 거리라는 명사도 되지만 거리를 두다, 거리를 띄다, 이런 거리를 벌리는 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디스턴싱 할 때는 이게 동명사가 되는 거죠.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 6번. 오늘은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코로나 방역에 관계된 중요한 단어들을 이따가 말미에 소개를 할게요. 6번입니다. The directors want you to 부정사 이렇게 하면 오형식이죠. The directors want you to present your business proposal at the meeting next week. 이사들은 네가 너의 비즈니스 프로포절, 사업 제안을 제출하기를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 하라는 거죠. 발표하기를 원하고 있다. At the meeting next week. 다음 주 그 회의에서. 어려운 게 아니죠. 비즈니스 프로포절, 사업 제안이라는 조금 무게 있는 단어. 왜냐하면 경제에 관련된 단어는 조금 낯설기 때문에. 자, 여기서 캐치를 하고 캡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7번, 8번, 9번이 한 화면에 들어오네요. 같이 할게요. When families place elderly relatives into residential care, 여기까지가 시간 부사절. 가족들이 elderly relatives, 나이가 연로한 친척들을 place가 여기서는 동사가 아니라 두다죠. put into, 뭐뭐 안으로, residential care. residential 그러면 거주의라는 거니까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거기서 거주하면서 care, 돌봄을 받는 거니까요. 거주 요양시설이 되겠죠. 거주 요양시설에 넣을 때, 맡길 때 a similar feeling of guilt, 죄책감, guilt가 죄책감이에요. 죄책감과 비슷한 감정이 is often apparent, 종종 분명해집니다. 그렇죠. 부모님을, 삼촌을, 이모를, 고모를, 나이 드신 분들을 요양시설에 맡길 때에는 일종의 죄책감이 생기죠. 8번입니다. The young man was kept in prison for a week without charge. 그 젊은이는 여기서는 was kept니까 이게 수동태가 되겠네요. 수동태. 어디 안에 in prison, 감옥 안에 was kept, 넣어져 있었다. 이 말은 갇혀 있었다. 일주일 동안 without charge, 기소를 당하지 않은 채. 유치장에 이제 들어간 거죠. 자, 9번. In the 1950s, 1950년대에 연도를 쓰고 s를 이렇게 쓰면은 연대가 되는 거예요. 연대. 그래서 1950년대 그러면 1950년에서 1959년 10년을 말하는 거예요. 1950년대에 When my dad was a little boy, 아빠가 꼬마였을 때, 시간부사 구와 시간부사절이 나란히 왔네요. 문장의 주어는 my grandpa, 할아버지가 되겠네. 나의 할아버지는 built a 600 square foot cottage, 600평방피트의 오두막집을 지으셨대요. He 어떻게 지었냐라는 부연 설명. He put the 20 by 30 foot structure. by라는 게 여기서는 곱하기예요. 20 곱하기 30 평방 되는 구조물을 놓으셨습니다. 과거가 되겠죠. 푸시. 20 곱하기 30 하면은 이게 600이 되는 거죠. 600피트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 구조니까 위에 나온 600 square foot cottage랑 같은 것이 되겠죠. 이것이 같은 거죠. 그것을 어디에다 놓았냐?
on a small plot of land. plot of land 그러면 땅덩어리예요. 땅덩어리. 그러니까 조그만 땅덩어리 위에 놓으셨습니다. 그 오두막집을 지은 장소를 가리키겠네요. 근데 위치가 어디냐? In Pleasant Hill. Pleasant Hill 안에 있는 조그마한 땅 위에 600평방 피트의 집을 cottage, 오두막집을 지으셨습니다. Dad remarked. 아빠는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세운 이 오두막집을 보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Reusing, 재사용, and recycling, 재활용은 자주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재사용, recycling은 재활용. 아는 단어지만 한번 더 써보시고요. Was a necessity,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었어. and로 두 가지 동명사를 연결했지만 단수로 받았다라는 것은 reusing and recycling을 하나의 동작으로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거, 그걸 하나로 봤기 때문에 단수 취급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necessity라는 말은 옛날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물건이 희귀했기 때문에. In essence, 본질적으로 in essence는 여기 위에다가 본질적으로 이 말인데 한 단어로 하면 essentially가 되겠죠. essentially, 본질적으로 he was recycling. 할아버지는 재활용을 하고 계셨던 거지. Before it became cool. recycling이 became cool. 멋있어지기 전에, 즉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기 전에, 유행하기 전에 먼저 하셨던 거야. 그렇죠. 세상사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옛날 어른들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던 일을 오늘날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또는 환경 보존을 위해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일제시대 때 사셨던 분들은 일본 사람들이 다 쌀을 갖다 훔쳐가고 이렇게 그거를 백미로 만들어가지고 정미해가지고 먹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게 안 돼가지고 쌀 껍데기를 안 벗기고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건강에 더 좋은 것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산에 들어가서 나물 캐먹고 건강에 더 좋은 것이었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 10번 마지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10번이 제일 어렵네요 오늘. 네. Investigators as a personality type.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산 성격 유형으로서 뭐뭐로서라는 전치사, 하나의 성격 유형으로서의 조사관은, 연구원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구원, investigators 또는 조사관, 연구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하나의 성격 유형으로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구원들의 성격은 어떤 거냐면 place a high value on, 여기까지를 하나로 보세요. 뭐뭇 위에 높은 가치를 두다, 이 말은 뭐뭇을 높게 여기다,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뭐뭇의 가치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 뭐뭇의 가치를 높게 여기다. 하나의 동사로서 해석하는 게 직독짓기 할 때 좋을 것 같아요. Place a high value on. 자, 그래서 연구원들, 하나의 성격 유형으로서의 연구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과학과 process, science, 과학과 process, 과정과,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죠. learning, 학습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다. 학습의 가치를 높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they excel at research. 그들은 연구 활동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연구 활동을 하는데 뭘 하냐면 using 분사구문이죠. 콤마 찍고 ing 나오면 이게 분사구문, 현재 분사 분사구문. 자, 연구 활동에 뛰어난데 그 연구 활동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뛰어나냐? using logic and information. 논리와 정보를 사용하여. 그런데 논리와 정보라는 게 뭐냐? gained through their senses. 이걸 수식하는 거 이게. 그들의 오감을 통해서 얻어진 논리와 그들의 오감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 오감 정보 이렇게 되겠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senses라는 것을 며칠 전에 공부를 했어요. 오감, 눈, 코, 귀, 입, 피부 접촉하는 거, 촉각 이런 거 다 했었죠. 그런 것을 오감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몸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 그다음에 logic은 몸이 아니라 이거는 머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머리와 몸을 통해서 얻어진 어떤 정보를 사용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용하여 뭐 하느냐? To conquer complex problems. 복잡한 문제를 정복하면서. 그래서 이 using 분사구문 형태는 using 목적어인데 gained through their senses라는 과거 분사 구가 인포메이션을 수식하기 때문에 길어졌죠. 아무튼 수식어구를 없다고 생각하면은 using logic and the information 목적어 그다음 to 부정사. 그래서 목적어를 사용하여 to 부정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해석을 다시 하면 그들은 연구에 뛰어난데 어떻게 뛰어나냐면 논리와 오감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를 사용하여 복잡한 문제를 정복하고 있다. 정복하고 있는 점에서 뛰어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리서치의 내용을 using 이하의 분사구문이 나타내는 것이죠. 자, 부연 설명은 계속됩니다. Nothing thrills them more than a big find. 굉장히 중요한 구조가 나왔습니다. nothing이 주어예요. 이게 부정주어입니다. 어떤 것도 그 어떤 것도 뭐뭐 아니다. 어떤 것도 그들을 thrills 흥분시키지 않는다. excite랑 같은 게 되겠죠. thrills more than a big find 커다란 발견보다 더 그들을 흥분시키는 것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직역을 하면. 그런데 직독직해 방법을 하면 nothing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이게 부정주어라 그러는데 부정의 의미를 가진 주어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비교급 then이 오면 than 이하가 가장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직독직해 방식으로 하면 그들을 가장 많이 흥분시키는 것은 바로 커다란 발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편할지 모르겠네. 커다란 발견보다 그들을 더 흥분시키는 것은 없다. 이렇게 뒤에서부터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들을 가장 흥분시키는 것은 커다란 한 가지 발견이다라고 좀 완전히 앞에서부터는 아니지만 의역을 하는 게 있고 조금 익숙해질수록 의역적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부정주어 비교급 than 그러면 than이야가 가장 뭐뭐하다. 빅 파인드가 가장 그들에게는 흥미있는 것이다. 이렇게 의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커다란 발견이 그들을 가장 흥분시키느냐? Intellectual, introspective, and exceedingly detail-oriented. 요게 전부 다 investigators를 수식하는 형용사들이에요. 지적이고 introspective, 자아 성찰적이고 요거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exceedingly detail oriented 지나치리 많지 자세한 세부 사항을 지향하는 oriented 지향하는 연구원은 are happiest 가장 행복합니다. 언제? When they are using their brain power 그들의 두뇌의 힘을 사용하여 또 나왔네. 여기서는 본동사로 나왔지만 to 부정사 그들의 두뇌의 힘을 사용하여 to pursue what they deem as a worthy outcome.
자, deem이라는 거는 consider하고 같은 거예요. consider. 그래서 consider라고 써놓으시고, deem의 목적어가 바로 what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치 있는 결과라고 여기는 것, 뭐뭐하는 것. 그래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로 봐도 되고 의문사의 what으로 봐도 됩니다. 그것을 추구할 때 가장 행복하다. 그렇죠? 사람마다 가장 행복할 때가 달라요. 그런데 연구원들은 지적이고 자아성찰적이고 아주 지나칠 정도로 세부적인 것을 지향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두뇌의 힘을 이용해서 그들이 가치 있는 결과라고 생각되는 것을 pursue, 추적하는 거, 추구하는 거, 추구할 때 가장 행복함을 느낀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중에 이런 성격이 있으면은 미래 직업을 연구원으로 해야 됐다. 그렇죠? 자, introspective라는 형용사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고 지나갈게요. 노트를 꺼내서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인트로스펙트라는 것은요, 인트로 플러스 스펙트죠. 인트로 플러스 스펙트. 네, 인트로라는 것은 안으로라는 얘기고요. 스펙트라는 건 보다라는 얘기예요. 보다. 그래서 안을 들여다보다. 그래서 이거 동사가 되면 내적으로 성찰을 하다, 내적 성찰하다 이런 뜻이에요. 형용사형은 지금 본문에 나온 것처럼 introspective가 되겠고, 명사형은 introspection이 되겠죠. 그러면 반대말은 뭘까요? 반대말은 인트로의 반대가 엑스트로니까 반대말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엑스트로스펙트. 그래서 이거는 밖을 성찰하다, 외부를 고찰하다. 형용사도 엑스트로스펙티브, 명사형은 엑스트로스펙션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지금 인터넷 사전이나 종이 사전에는 요 명사형만 이제 인트로스펙션의 반대로 나오고 있어요. 엑스트로스펙트가 동사라든지 엑스트로스펙티브가 형용사로는 안 나와 있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추론해서 사용해도 의미가 통합니다. 사전에 없는 단어도 가끔 있어요. 사람들이 쓰는 게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적어두십시다. 성격 유형에 있어서 세 가지를 소개하고 마칠게요. 성격 유형이 오늘 personality, 성격, type 이렇게 말이 나왔었잖아요. 자, 첫 번째가 이제 내성적인이라는 말이 있죠. 내성적인. 아까 인트로스펙티브랑 비슷한데 이게 인트로버트라는 게 있어요. 버트. 그래서 안쪽으로, 내적으로, 안쪽으로 버트, 향하는 이 말이죠. 내성적인 사람, 명사로 많이 쓰이고, 두 번째로 반대가 외향적인 사람. 이거는 엑스트로버트죠. 반대니까 엑스트로버트. 이제 내향적인, 외향적인 그럴 때는 여기다가 ed를 붙이면 introverted, extroverted에서 형용사가 될 수 있어요. 이건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제 내성적일 때도 있고 외향적일 때도 있어요. 양향적인 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쾌활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양향적인 사람, 성격이 다양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MB라는 게 양쪽이란 말이야. 그래서 ambivert, 양쪽으로 향해 있는 이런 말. 양쪽으로 향해 있다 성격이. 자, 오늘 인트로라는 접두사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거랑 관련된 접두사들 중요한 거 인트로, 반대말 엑스트로, 그리고 vert까지 연결해 가지고 내성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양향적인 사람 요거까지 다 했습니다. 우리가 기초반이긴 하지만 이런 단어들은 알아두면 장땡이죠. 이게 반드시 나오니까요.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주어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